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4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이 될 텐데 임기는 2년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년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와 다음 정부 1년 이렇게 검찰총장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왜 김오수라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느냐, 뭐 그거야 이제 여러 군데 나왔으니까 정권 말기 방탄총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만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현 정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그 기여라는 게 결국은 그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못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청와대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략하게 양력을 보면 이런 겁니다. 전남 영광 출신이고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서 사법연수원 20기, 윤석열 전 총장의 3기 선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일부장을 했고, 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 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뭐 법무부 차관, 뭐 이런 걸 역임했었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간 박상기 초대 장관, 그 후임인 조국 전 장관, 그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까지를 보좌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승승장구했다. 왜 그러냐? 뭐 전남 영광 출신이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친정권 검사임을 자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이렇게 법조계 내에서는 평가가 자자하죠. 그리고 실제 그 2019년 9월 달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을 당시에 대검 강남 1차장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한 적도 있는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었죠. 추미애 전 장관 그 시절에. 그 이후에도 청와대에 의해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뭐 감사원, 감사위원 뭐 이런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에서는 김오수 전 차관을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감사원,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2번씩이나 추천을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거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감사원, 감사위원 중에 실제 정치 편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너무 심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취임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습니다. 참 묘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4월 29일 날 열려서 뭐 한 3시간 50분 정도 그 논의를 한 끝에 이제 4사람을 추천을 했는데, 그 4사람 중에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사람이 김오수 후보자입니다. 근데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사람이 결국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4월 29일 날 아침에 후보 추천회가 열리기 직전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으면 즉시 제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시 제청하겠다. 그런데 낮에 후보가 나왔습니다. 4명으로 이제 압축이 됐죠. 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이 2사람이 일찌감치 이제 첫 번째 투표라기보다는 이제 4명씩을 적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적어냈는데 제일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7표. 이렇게 해서 조남관, 배성범 이 2사람을 확정 지어놓고, 그럼 또 2사람을 추천하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 후보가 13명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또 써내라. 그렇게 해서 써냈는데, 이제 그 다음에 구본선 광주고검장, 그 다음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요 순서로. 근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5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추천위원이 9명입니다. 9명 중에 5표를 받았는데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5표보다 많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표나 7표쯤 받았겠죠. 두 번째 그 투표에서. 이렇게 되면 결국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적은 표를 받았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 9명 중에 당연직이 5명이고요. 비당연직이 4명인데 뭐 당연직, 비당연직, 당연직 빼놓고서는 당연직은 법원행정처 차장,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법무부 검찰국장, 이거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비당연직 4명도 다 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사실 뭐 대부분 현 정권 사람들이 주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5표밖에 못 받았다. 그것도 2차 투표에서. 첫 번째 투표에서는 4표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조차 정말 이 사람은 별감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후보가 됐다. 그러면 4월 29일 날 아침에 즉시 제청하겠다고 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후 퇴근길에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심사숙고해서 어제 이제 그 청와대를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했고 청와대가 이제 지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나흘 동안에 뭘 심사숙고한 것이냐?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뭘 심사숙고한 것이냐? 왜냐면 그 퇴근길에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김호수 전 차관이 된다는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정해져 있으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나흘간 정말 심사숙고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도 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심사숙고라는 게 왜냐면 그래서 사실은 지난 토요일이죠. 4월 30일 그날 추천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 아침에 또 출근해 가면서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심사숙고한다는 얘기는 심사숙고로 해서 결론을 어떤 형식으로든 내는 건데 그렇죠? 내는 건데 그거 뭐 시간 정해놓고 심사숙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일 날 금요일 날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했다. 그거는 정해놨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해놓은 게 언제로 정해놨을까? 바로 5월 3일로 미리부터 정해놓은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난주 4월 29일 날 후보 추천회를 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해야지 라고 정해놓은 것 아닌가?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심사숙고는 그냥 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를 했느냐? 저는 제가 처음에 그 4명을 지명했을 때 그랬습니다. 나머지 3명은 들러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권력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기자들은 정치부 기자들은 권력자들을 주로 취재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사람은 취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뉴스를 뽑아내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이 공연히 말만 많은 사람은 괜히 취재에 방해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한테 뭐 그 사람이 이 기자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기자의 의무니까 기자의 일이죠. 그러니까 권력자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자를 쫓아가서 뭘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그걸 해서 해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조율을 해서 자 누구로 제청해 뭐 대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 그 나흘간 뭐 누구로 제청해 라는 걸 청와대로부터 지명을 받았을 텐데 제가 보건대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즉시 제청에서 심사숙고로 바뀌었느냐? 그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즉시 제청 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실제 근데 강하게 밀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하게 밀었으면 됐죠. 강하게 밀었다면 거기에 당연직 비당연직 9명 중에 적어도 5명 정도만 확실하게 챙겼으면 충분히 챙길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 검찰국장 이 3사람 표 확보된 데다가 본인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4명의 당연직 의원 7표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7표는 그냥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강하게 밀었으면 되죠. 근데 강하게 밀지 않았다. 그건 왜 그럴까? 굳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어가면서 이성윤을
민을 비롯하는 이성윤 그 검찰총장 이게 1순위이긴 하지만 무리수를 두진 않겠다. 뭐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곧 기소대로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이제 플랜 B로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을 시키자.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하에 이제 즉시 예청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을 포함한 4명이 올랐는데 이게 꼴찌로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고민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 때문에 심사숙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는 아무런 심사숙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김호수 전 차관으로 낙점이 돼 있었는데 그런 것이고 그러면 그 나흘 동안에는 오히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라는 것을 상수로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검찰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상 이게 오히려 심사숙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지명을 한 이후에 자 그러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더 큰 관심사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방탄 검찰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검찰총장을 방탄용으로 하나 해놨는데 사실 실질적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러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게 어떠냐? 아마 이런 구상. 그 뭐 유임이 될지 안 될지 제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유임 구상. 아마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김호수 체제 하에 그 검찰 내 주요 포스트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구상을 하느라 아마 심사숙고를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부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내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럼 지난 4일간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별일이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냥 국민들한테 일종의 눈속임, 모양 갖추기, 보여주기, 뭔가 고민하는 듯한 모습. 왜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맨 꼴찌로 올라간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다. 저는 그런 쪽에 오히려 비중을 두고 있고 제가 그러니까 취재한 바로는 오히려 거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난 4일간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 검찰총장 후보를 누구로 할까 이걸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흔적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정해놓고 뭔가 다른 작업들을 오히려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이 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이 뭐 되겠죠. 뭐 청문회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청문회에서 뭐 친정권 검찰 뭐 정치 검찰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올 텐데 뭐 그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방어를 할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 뭐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되는 거는 뭐 진짜 대이변이 없는 한 그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체제 아래서 문재인 정부는 남은 1년을 검찰이 무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거 하는 거는 안심할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이죠. 그 다음에는 언론의 역할이 검찰이 무력화되면 무력화될수록 언론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언론을 통해서 이제 검찰로 가져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공수처도 지금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뭐 아직 1호 수사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 모양새 보니까 역시 여기도 거기는 정권에 대한 방어까지는 아니어도 무언가 이 뭉개는데 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김진욱 공수처장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느낌은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거기도 제대로 수사 못할 것이고 검찰 막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국 역할이 커지는 곳은 언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 기자들이 결국 분발을 해서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